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시험이 오늘 있었는데요. 저와 함께 시험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오늘 전체적인 난이도 어쨌든 4급은 최근 들어서는 거의 비슷한 난이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뭐 어려워졌고 이번 시험에 독특하고 이런 거는 없었고요. 자, 오늘 듣기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듣기 1부분, 2부분 거의 대부분 불러주는 족족 정답이 됐었어요. 유추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고 약간 표현이 바뀌는 게 한 문제씩 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난이도 낮았고요. 듣기 3부분은 그래도 유추형이 4문제 정도 나왔지만 나머지는 역시 들리는 그대로. 자, 듣기 2부분에 나왔던 유추형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야오지 똥시 물건을 붙이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어딘지 유추할 수 있었다. 여우쥐 우체국이구나. 뭐 요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단어를 적합하게 하나씩 골라 넣는 그런 문제형이었는데요. 자, 품사가 여러 개 있어도요. 똑같은 품사가 많이 겹치면 보통 학생들이 헷갈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뜻이 상관성이 없고 너무 다르면 또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품사가 좀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워낙 내용의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독해 이 부분입니다. A, B, C 순서 찾는 문제. 자, 오늘은 대사를 이용하는, 우리가 대사라고 하면 대신해서 쓰는 제일 여러분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인칭 대사를 이용해서 문제 많이 푸세요. 앞에 어떤 사람을 이미 지칭을 해놓고 그 다음에 타라고 지칭을 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먼저 풀어놓고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사, 가리킨다고 해서 지시대사, 이런 문제가 오늘 10문제 중에 5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이제 관련사 문제, 보통 제일 많이 는 게虽然, 但是이런 문제들 한 문제 명확하게 있었고요. 나머지 5문제들도 순서를 찾는데 크게 어렵거나 이렇게 우리가 이건 헷갈린다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독해 3부분. 거의 대부분은 역시 문제를 딱 보고 올라가면 바로 똑같은 정답이 있는, 그래서 너무 찾기 쉬웠는데 4문제가 살짝 이제 유추가 필요했어요. 그런 거 한 2개 살펴보시면 이런 식이었어요. 후진, 부근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헌진, 가깝구나. 이게 뭐 이제 유추 정도에 들어가겠고요. 쇼시, 사랑을 받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쇼환잉, 환영을 받는구나. 요 정도가 유추 문제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문제를 빼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자, 독해 일부분부터 먼저 보세요. 단어들 한번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 징서, 너무나 명확하게 명사로 우리가 경치라는 뜻이죠. 징즈, 거울이라는 역시 명사. 그러나 너무나 성격이 다른 뜻을 가진 명사 2개는 헷갈릴 일이 없으실 거예요. 펑푸는요, 형용사로 풍부하다도 되지만 동사로 쓰게 되시면 뒤에 목적어가 와서 뭔가를 풍부하게 만들다라는 뜻도 가능하시니까 2가지 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슈와 실망하다라는 동사, 그 다음에 디공 제공하다라는 동사, 요렇게 여러분에게 5개의 단어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真正的朋友, 진정한 친구라면, 자, 요 구문 보이시나요? 像什么什么一样, 마치 뭐뭐와 같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품사성이 뭐가 필요하겠네? 명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명사가 2개 있었는데요. 이 명사들 중에서 친구를 묘사할 수 있는 말, 경치와 같아야 한다는,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울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하원장. 자, 이런 거 우리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하시는 거는 중국어라는 외국어지 한문이 아니에요. 문장 아니고 글이죠, 글. 그래서 좋은 글은 종종 어떻다, 이러합니다 라는 서술어 부분에서 다시 내용이 합니다. 서술어가 된다면 형용사 아니면 동사가 필요하겠죠. 내용과 쓸 수 있는 형용사 내지는 동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내용이 풍부하다 말 좋아요. 내용이 실망하나요? 실망하는 건 사람이 실망해야죠. 내용이 제공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C 들어가실 거고요. 这家餐厅的饺子, 네, 이 식당의 만두는 特别好吃, 맛있어요. 일단 한 문장 끝나셨고, 你尝尝, 맛 좀 보시겠어요? 保证, 보증하다. 쉽게 풀면 약속해 드릴게요. 무엇을 목적어가 요만큼 전부다.
이것을 약속해요. 뭐를 하고 들어가요? 不会让你 당신으로 하여금 사동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형용사나 동사가 들어오면서 이거 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만두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뭐 하지 않을까요? 이제 남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정답은 당연히 D,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다 빠졌어요. 为顾客 고객을 위해서. 자, 동사가 들어가야 부라는 목적어도 가질 수 있겠죠? 자, 디공부 서비스를 제공하던데요. 이런 거는 우리 좀 알아두실게요. 디공이라는 동사를 쓰실 때 앞에 웨이 아니면 게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게이 누구누구 디공 혹은 웨이 누구누구 디공 이런 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50번. 남은 게 답이겠지만 심표까지 그냥 조금 넘어가 보실게요. 画的内容 그림의 내용은 대다수가 너무 중요한 구문 보이세요? 이 A 웨이 B 구문 A를 B로 삼다. A를 B로 삼다. 이때 주어가 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A를 주로 삼다. 한국말에도 위주이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표현 아니죠. 주로 뭐가 위주다? 山水等 해서 산수와 같은 자연적인 뭐요?景色, 풍경을 주로 합니다. 네, 일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독해 이 부분 오늘 나왔던 관련사 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虽然 비록 뭐뭐지만 但是 그러나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은 요 두 개는 무조건 虽然 다음에 但是 들어가실 거고 시를 앞에 놓을 거냐 뒤에 놓을 거냐 이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 저는 뭐가 보였냐면 나는 종종 그 속으로부터 근데 우리가 배경 없이 종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앞에를 봤더니 비록 赚的钱不多 번 돈은 많지 않지만 아직도 이 정체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배경으로 먼저 시를 깔아서 今年暑假我找了一份工作 나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일을 하나 찾아냈는데 비록 번 돈은 많지 않지만 나는 그 속으로부터 여기서 종은 어떤 속으로부터 공조 종이 되겠죠. 네, 그래서 배경을 먼저 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 63번. 63번. 처음 시작을 한번 보시면 주어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 전체를 흘러가게 만드는 주어. 나는 오늘 在路上 길에서 发现了 이거 밀로더 하이즈 길을 잃은 아이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표현하냐? 다 그리고 여기도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확실한 것은 일단 A를 먼저 깔고 B하고 C는 내용에 따라서 한번 나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는 내가 그래서 아이를 발견한 다음 于是 그래서 就陪着他 걔를 데리고 一起找回家的路 함께 뭐를 찾아봤다? 목적어 집에 돌아갈 길을 찾아봤어요. 找了半天 半天은 한참을 찾아서 最后라는 시간 순서 힌트가 될 수 있죠. 마지막에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遇到了他的妈妈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단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순서 나열하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독해 3부분. 자, 독해 3부분 문제를 풀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기에서 내가 힌트로 좀 잡고 올라가서 찾을 표현이 뭐가 있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보기가 아니라 문제에서, 죄송해요. 문제에서 힌트가 될 만한 말은 뭐냐면요. 일단 읽어볼게요. 语言的发展有什么特点? 언어의 발전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해서 어떤 말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란 말이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语言的发展을 찾아야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语言的发展 요거 속으면 안 되겠다. 社会的发展 아니고요. 语言的发展이세요. 쭉쭉쭉 가시면 여기 있어요. 변화의 속도가 비교적 어떻구나? 느리구나 그런 말 있었어요. 정답은 B. 그대로 속도가 느리다. 그대로란 말이에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러이런 날씨는 어떤 특징이 있냐? 또 똑같죠? 그럼 이 말을 찾아야겠죠. 자, 너무나 명확하게 큰 따옴표가 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얘는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징을 찾으려면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나 이 날씨는 일반적으로 하고 쭉 설명이 나옵니다.
早晚较凉快. 아침과 저녁이 비교적 어떻고? 시원하고. 中午, 정오에는 温度高, 온도가 되게 높고. 네, 并不会像夏天那样热的 정도 보어가 나오네요. 절대 뭐 하지 않아요? 마치 여름처럼 더워갖고 더운 정도가 어때요? 让人 사람으로 하여금 受不了 참을 수 없게 만들지도 않고. 자, 똑같은 말 찾으세요. 정답은 B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추 살짝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 2개짜리 84, 85번 문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关于 이게 우리가 뭔지 몰라도 돼요. 이것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단어 당연히 이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는 건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 글 전체가 사실은 이 이야기 책인데요. 사실은 책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에서 나올지 모르고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A, B, C, D 읽고 가시면 사실은 좋으세요. A 한번 보실까요? 很受欢迎 굉장히 환영받는구나. B, 与动物有关. 아, 동물과 뭔가 관계가 있나 보다. 是有儿童写的. 이럴 때 요가 하는 역할은 동작의 주체를 강조하면서 누가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동이 쓴 것인지 아니면 모두 500페이지로 되어 있는지 나올 때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빨리 나오면 감사한 거죠. 草房子라는 이 이야기집은 一直深受 하면 깊이 받았어요. 뭐를? 아이들의 사랑을. 벌써 답 나왔죠? 답은요? A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만약에 답이 빨리 안 나오면 또 계속 나가면서 아닌 거는 X 해주고 이러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 내용에서 가장 사람을 让人感动 가장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부분? 사람을 감동시킨 부분. 이건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감동시키다는 말을 쭉쭉 찾으니까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앞을 쫄쫄쫄 타고 가서 尤其是 그 중에서도 특히라는 사급 표현이죠. 孩子们的友谊 아이들의 우정이 让人 사람들을 어떻게? 굉장히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孩子的友谊 대부분은 이런 문제였고 아까처럼 유추형이 전체에서 4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쓰기 일부분. 제가 요즘 총평 특강에서 몇 달 내내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4급의 쓰기 일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어렵다는 건 아닌데 분명히 그 10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요즘 빠지지 않고 하고 있고 또 5급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의 5급에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쩔 수 없이 시험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갑자기 이번 달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매달 총평마다. 그렇기 때문에 꽤 고정적으로 이 난이도를 지켜갈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쉬운 문제도 있었어요. 쉬운 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우리가 좀 찾기 쉬운 게 시 들어가는 것들. A, 시, B라고 해서 B 자리에 명사가 들어오게 되시면 그냥 A equal B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这是桌子 이것은 책상이다. 두 개가 같은 거다. 만약에 B 자리에 형용사나 동사가 들어오면 끝에 덜을 붙여서 명사화시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这是 이것은 어떤 것, 新的 이건 형용사 뒤에 한번 붙여봤어요. 목적어가 되면서 새 것 이라든지 아니면 买的 산 것입니다. 이렇게 명사시키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런 형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중간에 서술어를 찾으면 제일 문제를 풀기가 좋아요. 쭉 훑다 보시면 더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거는 서술어는 아닌 것 같고요. 자, 慢慢 천천히 라는 말도 혼자서 서술어가 될 수는 없겠죠. 칠레이라는 말은 동사 성분이니까 충분히 서술어가 될 수도 있어요. 쌓다라는 뜻이죠. 성조 조심하실게요. 피곤하시면 레이지만 뭔가 쌓아가고 누적해 갈 때는 레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확연하게 여기 동사가 차지해버렸어요. 그럼 주어드. 그럼 목적어만 정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목적어에 지금 동사 성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덜을 붙여서 무슨 화? 명사. 화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지식은 입니다. 慢慢积累起来的 천천히 쌓아 올라가는
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동사 수라문, 물론 시도 동사 수라문이지만요. 전체적으로 문장에서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동사 수라문. 예를 들어서 我很忙처럼 망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면 형용사 수라문 이렇게 됩니다. 주어 그리고 동사 서술어가 들어가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목적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주어를 꾸미는 관형어에 혹시 혼자 못 꾸미겠다,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 덜을 잘 보고 넣어주시고, 네. 동사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에 혼자 못 꾸미겠다, 난 연결고리가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 요 덜을 넣어주시고,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적어도 관형어는 똑같이 주어하고 같은 덜을 넣어주실게요. 이때 요 부사어 부분, 그러니까 동사를 꾸미는 부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어수는 우리 여기 보조개 들어간다는 얘기하죠. 보, 조, 개 많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부사, 보라고 표현을 조금 바꿔주시고, 조는 조동사, 그리고 개는 우리가 개사라는 말이 이제 원래 중국식 표현인데 보통 전치사 구조 이렇게 쓰게 되고요. 형용사들은 요 전치사 구조 앞에 올 때도 있고 뒤에 올 때도 있고, 일단 핵심적으로 요거는 꼭 외우실게요. 보, 조, 개. 요 부분을 지금 따로 좀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술어를 먼저 찾으시는 게 좋아요. 많은 너무나 확실하게 끝에 붙는 맨 뒤로 보내실 거고요. 자, 동사가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하이파, 두렵다. 그럼 두려웠냐?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니밖에 없죠. 정리된 것 같아요. 난떠라는 말은 보통 사전을 찾으면 그래 뭐뭐란 말인가? 이런 어색한 해석이 나오는데 뭐뭐였어? 뭐 이렇게 반어문으로 상대방한테 체크를 하는 어감을 주게 됩니다. 너는 그 당시에 부하이파마 이미 부가 붙어 있죠. 안 무서웠던 거야? 보통 진짜 묻는 게 아니라 체크하는 거예요. 너 되게 용감하다 라는 어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86번 보실게요. 자, 이 덜을 보니까 얘는 주어나 목적어를 꾸미는 관형어겠다. 그쵸? 자, 동사는 여기 있어요. 뛰어. 떨어졌는데 꽝이라는 결과 부어 떨어진 결과 꽝로 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떨어져 버렸다. 자, 누가 떨어졌냐면 여기 있어요. 잎이. 그러면 어떤 잎? 나무 위에 잎. 이징은 부사죠. 동사 앞에 순서 끝났네요. 지금 이 두 문제는 아직 목적어가 들어오지 않은 가장 간단한 동사 수라문들이네요. 树上的叶子 나무 위에 나뭇잎들은 이미 꾸며주시고 띄어꽝러 결과부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떨어져 버렸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목적어도 한번 들어와서 조금 더 길어져 볼게요. 동사 찾아요. 너무 쉬워요. 러가 붙어 있어요. 겪었다. 그러면 누가 사람 찾고 무엇을 요렇게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누가 주어는 너무나 확연하게 우리가 무엇을 很多事 많은 일을 그러면 공통이라는 말은 함께 겪었다 라고 해서 동사를 꾸며주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많은 일을 겪었다. 자, 92번 갑니다. 역시 너무나 명확하게 어떻게 해요? 동사는 띠샤러. 띠는 형용사일 때는 높이가 낮다라는 뜻도 되지만 동사일 때는 고개 같은 걸 숙이다라고 할 때도 띠더우라고 해요. 자, 하이시우. 이 더를 보세요. 분명히 동사를 꾸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이시우더 부끄러워하면서 고개를 숙였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메이메이 여동생이 고개를 숙였겠죠. 어떻게? 부끄러워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계속 동사 수라문 가실게요. 자, 훨씬 복잡해졌어요. 일단 조금 제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더가 있으니까 얘는 수식 성분. 그쵸? 안짜오는 우리가 뭐뭐에 따라라고 하는 개사, 전치사 구조.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이 수식하는 성분이 많아 보여요. 우리가 지금 빨리 동사를 찾는 것이 좋은데 일단 징은 맨 앞에 붙어가는 친절한 말이니까 빼버리시고 요거 하다 얘가 일단 동사가 될 수 있고요. 쪼 하다도 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라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띄워놓고 징 제일 처음에 빼서 좀 더 예의를 차렸고요.严格 엄격하게 按照 뭐에 따라서 여러분 说明书的要求까지가 전치사 구조.
이때 엄격하다라는 형용사가 좀 더 붙었죠. 그래서 엄격하게 뭐에 따라서 설명서에 있는 요구에 따라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요. 라이가 있는 것은 오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보통 동사 1번과 동사 2번이 나오는 문장에서도 여기 라이를 써서 연결을 부드럽게, 그리고 지금처럼 전치사 구조가 있을 때도 라이를 써서 동사와 연결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뭐 얘기가 길어질 겁니다. 그냥 요 정도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하지 마시고 오다라고 설명서 요구에 따라 해주세요.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가 오늘 되게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할 때 학생들이 나 많이 틀렸을 것 같은 문제는 93번.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요. 까오가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높다. 그러면 저 건물은 높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얘는 답이 뭐냐면 저 건물은 따위에 요. 자, 요가 어떤 숫자 개념하고 쓰일 때는 있다가 아니에요. 일단 그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숫자 개념 앞에 붙은 동사 요는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북경대 다닐 때 보면 지금 시계를 잘 안 끼는데 그때는 학생이어서 시계를 끼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小姐,有八点了吗? 자, 빠디엔 앞에 요를 썼어요. 그쵸? 중국 사람들은 우리 나이를 잘 못 알아봐요. 또 한국 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 보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찐예 올해 요 30了吗? 이렇게 물어요. 지금 숫자 앞에 요를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한테 굳이 한국말로 해석해 드린다면 한 얼마 정도 되다. 그래서 시계 없는 사람이 시계 물어보면서 지금 8시 15분 15초 됐나요? 이렇게 하지 않겠죠. 요 빠디엘러만 한 8시 정도 됐나요? 당신 나이가 한 30 정도 됐나요? 그런 의미에서 요를 쓰시는 거고요. 우바이 미까오라고 하면 여기서는 명사성으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높이. 그래서 500m 높이 정도 된다. 요렇게 나열을 해주셨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가장 어려웠던 두 문제가 바로 89번하고 93번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빠짜문은 오히려 학생들이 또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 쉽게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빠짜문을 쓸 때 주어, 그 다음에 빠는 한국말로 무조건 뭐뭐쓸, 뭐뭐를이라고 해석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동사를 쓰는데 우리가 이 빠짜문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뒤에 꼭 기타 성분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동사에서 말을 끊지 말고 뭐 보어를 붙여준다거나 하다못해 러를 쓴다거나, 저는요 지금 보어도 쓰기 싫고 러도 쓰기 싫어요. 그래도 여러분 빠짜문은 동사에서 끝이 나면 틀려요. 하다못해 중첩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동사를 2번 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아까 우리 배웠죠. 보조개, 빠도 개사,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부사와 조동사를 먼저 앞에 쓰고 빠를 쓰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오늘은 이것도 없었어요. 더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타빠, 바로 빠가 나오죠. 부사 조동사 없었어요. 그 다음에 동사가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시에 뒤에 결과 보어를 썼어요. 기타 성분으로. 그리고 러도 썼어요. 쓴 결과 어떻게? 반대로 썼다. 그러면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그가 무엇을, 순서를, 이때 더가 있는 걸 보니까 명사성 누구를 꾸미는구나. 이 두 개 숫자의 순서를. 끝났어요. 그는 이 두 개의 숫자의 순서를 어떻게 썼다? 반대로 바꿔 썼다. 네. 겸어문. 겸어문은요, 한 문장에 서술어가 2개 혹은 3개. 보통 이제 길어도 3개 이상은 좀 잘 안 쓰는 편인데, 이런 걸 겸어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실은 我让他学汉语, 내가 그로 하여금 중국어를 배우게 했다 라고 하면 일단 이게 한 문장이 됩니다. 자, 보시면 내가 시켰죠. 만들었죠. 누구를? 그를 해서 한 문장.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보실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배웠다 중국어를. 사실은 이렇게 2문장이 와서 붙었어요. 이때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타죠. 그러다 보니까 타는 앞에 서술어에겐 방금 무슨 역할을 했냐면 목적어 역할을 했는데 2개를 연결하다 보니까 또 뒤에 문장에서는 누구 역할을 하죠? 주어 역할을 하죠. 한 문장이 2개의 역할을, 한 단어가 2개의 역할을 뭐 하고 있죠? 겸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우리가 겸어라고 불러요.
겸어문이란 이름은 겸어가 있다고 해서 겸어문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어법을 몰라도요, 이제 의미상 내가 맞는 순서대로 물론 나열하면 되겠죠. 자, 87번. 보시면 시가 들어가요. 시가 들어가면 이게 겸어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랑도 마찬가지지만 사동, 누구를 뭐뭐 하게 만들다. 그럼 뭐가 뭐를 뭐뭐 하게 만들었냐? 旅行, 여행은 能使人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心情愉快. 이 전체가 사실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좀 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서술어 to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보실게요. 요렇게만 보세요. 그러면 여행이 사람을 뭐뭐 하게 만들다. 시에게 러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뒤를 연결해 보시면 사람이 마음이 유쾌하다. 마음이 유쾌하다. 전체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런이 앞에 서술어에게 목적어 역할을, 뒤에 서술어에게 주어 역할을 하면서 겸어가 되면서 이런 문장을 겸어문이라고 한다. 아마 맞추셨을 거예요. 맞추셨는데 이런 걸 이제 어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면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5번. 95번 보시면 동사가 두 개가 보여요. 완성했죠. 그리고 축하한다는 동사도 보여요. 자, 그러면 어디 안에 뭐가 포함되어야 될까요? 완성한 것을 당연히 축하할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축하합니다. 뭐 한 것을? 당신들이 순조롭게 완성한 것을, 뭐를? 임무를. 이렇게 되는데, 당신들을 축하하니까 니머는 쪼허에게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당신들이 완성했어요. 뭐를? 임무를 완성하다에겐 주어 역할을 하면서 이것도 겸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겸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잘 맞추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우리가 겸어문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쓰기 이 부분에서 한 두 단어 정도 다시 해볼게요. 禁止라는 동사는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동사라고 하면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게요. 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들은 대부분 품사가 뭐던가요? 대부분이 명사가 많죠. 예를 들어 취 하면 중국, 중국 명사잖아요. 学 한유 중국어 명사잖아요. 그런데 禁止는 반드시 목적어에 또 동사 성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즉 뭐뭐 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禁止吸烟 담배 피는 것을 금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혹시 장문을 하실 때 自行车를 그냥 넣었을까 봐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전거 타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骑自行车라고 하셨는지 요게 좀 체크가 잘 되면 좋겠고요. 无聊, 무료하다, 재미없다 라는 표현입니다. 심심하다. 그래서 뭐 내가 집에 있다 보니까 感到라는 동사를 쓰면 참 좋아요. 사실은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뭐라고 느낀다? 感到很无聊, 굉장히 무료하고 심심함을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 시험도 최현장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시험 응시하고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시험 치시면 이제 한국 사무국 통해서 많이 시험을 이제 접수를 하시는 거죠. 이게 접수처. 응시는 어차피 우리가 응시하는 HSK라는 대상은 똑같은데 접수하는 경로가 사실은 한국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경로로 사용되는 곳이 이제 한국 사무국이신데요. 우리가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있는 곳이 차이용 칼리지예요. 차이용 칼리지는 대교라는 기업이 이제 운영하는 중국어 전문 학원인데요. 저희 대교에서도 그 시행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HSK 시험센터라고 해서 저희도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희가 자랑하는 게 가장 많은 전국에서 30개가 조금 넘는 고사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을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음질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좋은 학교들, 대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들 많이 섭외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은 지금 여러 개 고사장 중에서 강남 고사장이 있는데요. 바로 거기가 우리 차이용 칼리지 제가 강의하는 강의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이용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시면 공부한 곳에서
주변에 익숙한 사람들하고 아주 편안하게 시험을 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사무국도 물론 한번 보시지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국사무국 통해서 시험을 항상 쳤지만 그때는 여기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너무 먼 거리에만 이 고시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들어오셔서 지금 30개나 되니까요. 뜻밖의 또 우리 집 근처에 고시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이 올해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좀 못 치셨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또 더 다른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